대한민국 구석구석부터 우리 동네 크고 작은 소식들까지 생생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어바웃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보선입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우리 회사 올라오는 길에도 나뭇잎 색깔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 풍경을 보는 재미가 요즘엔 또 쏠쏠해요. 네, 나뭇잎이 이제 색깔을 완전히 이제 갈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네. 하늘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참 푸르러지고 있는 가을을 좀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두고 참 카메라 꺼내시는 분들 요즘 참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상 찍는 일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전해볼 만한 대회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2020년 전라남도 1인 크리에이터 대회입니다. 전라남도 거주자나 전남 소재 학교의 재학생,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남의 지역민들과 유튜브 구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응모하면 됩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자연에 대한 이야기도 참 좋고요. 그리고 뭐 여행기나 먹방, 쿡방, 뭐 음악, 패션, 시사 뭐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르는 상관이 없고 가장 구미가 당기는 게 이게 총 상금이 3천만 원인데 대상은 1,000만 원이니까 와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한번 해보고 상금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상금을 들으니까 갑자기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용선 아나운서도 그러시죠? 네. 뭔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러니까 네. 1,000만 원을 요즘에는 대회를 걸고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좀 생각해볼까 하는 고민도 좀 합니다만 네. 이거는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하시겠다는 말씀. 심사 기준이요. 콘텐츠 경쟁력, 독창성, 완성도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멋진 영상들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 희망 그 직업 중에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들어있잖아요. 네. 미래 직업을 한번 체험한다 생각하시고요. 좋아하는 영상 올리시고 또 상금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어바웃 우리 동네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여수MBC 프라임 채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죠.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어바웃 우리 동네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글과 사진들, 동영상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이 채택된 분들께는 어바웃 우리 동네가 준비한 다양한 선물들 보내드리고요. 또 매달 마지막 주에 총 4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스페셜한 상품도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수요일 어바웃 우리 동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뭐 올 한 해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거의 뭐 개접 휴업 상태인 곳이 바로 공연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에서 공연을 해왔던 분들은 어려움이 더 큰데요. 뭐 무대가 좋고 또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대에 서지 못하는 갈증도 참 크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뭉친 분들이 있습니다. 신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대면 공연의 신세계를 개척한 분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베란다로 모이는데요.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광주 신안동. 행사 진행자 유장석 씨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뭐 음향 장비라든가 다양한 게임 물품들을 들고 체육대회라든가 지역 축제라든가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렇게 다녔었는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가 돼서 맨날 정리하고 닦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활동 무대는 사라졌지만 언젠가는 좋아지리란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트로트 믹스야? 통으로 트로트를 가지고 왔고요. 와. 혹시 그때처럼 돗자리를 가지고 나오시나요? 아니 이게 오늘은 무조건 아파트인가요? 다 베란다에서만 보게끔. 이들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팀. 서로 간에 다 공연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청년 예술가들도 조금 지쳐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신나는 걸로 시민들의 우울감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프로젝트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공연을 시작한 이들은 아파트, 공터 등을 직접 찾아가 비대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자신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전합니다. 다 저희 모두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춤이 좋아서 팀을 만들고 계속해서 공연을 이어나가고 이런 팀이어가지고 딱히 저희가 좋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의 같이 시작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란다 콘서트를 시작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좀 의미부여가 더 되었고 연습을 하면서 공연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제가 또 더욱더 쉬는 동안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재능을 모아 진행하는 무료 콘서트.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믿음으로 청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감동 후불제로 저희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후불제로 해서 받은 그 후원 금액을 어린이 재단이라던가 동서남북 광산구 보건소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거의 끝부분 쪽에 이렇게 비워주신다고 그러면 그쪽에 전기 빼주시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쫙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럼 이제 공연하러 가볼까요? 날도 덥고 이래가지고 저희 공연팀 마실 물이랑 음료수랑 이런 거 좀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와, 짐이 상당하네요. 네, 저희가 지원을 받거나 협찬을 받는 게 아니어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다 직접 챙겨가야 됩니다. 음향이라든가 야간에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부족하더라도 일일이 다 챙겨갑니다. 오늘 공연 장소는 광주 하남의 한 아파트.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무대를 만드는데요. 설치도 직접 하네요. 다 알아서 셀프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 시간보다 한 3시간 정도 일찍 와서 세팅부터 진행까지 다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무대 제작까지 직접 하다 보니 공연이 더 각별합니다. 코로나 시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팀원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무대에서 펼칠 겁니다. 서브로 진행도 같이 하고 있고요. MC가 계속 2명에 가는 것보다는 좀 마지막에 같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제가 어차피 DJ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타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공연에 앞서 최종 점검이 진행되는데요.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둘.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란다 콘서트라고 해서 베란다에서 마을에 공연 보면서 하시네. 좋은 일 하시구만요.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할 거니까 베란다에서 구경하시면 돼요. 집에서도? 네.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울해했던 이분들의 삶에 보다 나은 재미를 좀 더해주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청년 예술가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무료로 방역을 해주며 공연을 도와주는 분도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공연을 위해 한 번 더 맞춰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아파트 주민분들과 함께 신나는 트로트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공연은 주민들이 각자의 집 베란다에서 무대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그 시각, 베란다 일렬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인데요. 좋죠. 그런 것도 또 처음 오고. 신나는 공연이 집 앞을 찾아왔다는 소식에 관심 집중. 시간 함께 만들어 드리기로 온 거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무대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천하면서 자신의 무대를 가지는 청년 예술가들. 또 주민들은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공연을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재밌어요. 귀한 순간은 저장하는 게 미덕.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여름을 보냈는데 이것도 진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외롭고 더 좀 우울증을 느낄 수 있는데 콘서트 팀이 와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연주가 이어지는데요. 흥을 참지 못하고 등판. 끼가 보통이 아니죠. 신나서 무대에 들어왔어요. 재밌었어요. 무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은 관객과의 만남 자체가 삶의 활력소인데요. 무대에 화려한 조명은 없어도 주민들의 든든한 응원이 있으니 공연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분들 모두 나와서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베란다로 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같이 못 즐기실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같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보다 저희랑 같이 율동도 따라해 주시고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까지 함께 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 공연을 원하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라이브인 콘서트라든지 있거나 하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신나는 공연으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시간. 코로나 시대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파이팅입니다. 앵콜! 와, 방구석 1열에서 즐기는 콘서트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저희 집 앞에서도 공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막 손수건 흔들어 주시는 모습 그리고 네. 또 막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베란다니까 또 가능한 풍경이었을 텐데 아쉬운 대로 뭐 공연자분들께서는 호응을 좀 얻을 수 있어서 오랜만에 또 신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고 네. 뭐 일석이조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참 이런 시국에 이렇게 서로 간의 호흡이 참 있어서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장에 난입한 흥신, 저는 그분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트럼펫을 손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던데요. 네. 네, 얼마나 즐거우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 거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비용은 좀 들어가기 마련일 텐데 이렇게 감수하고 이어가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감동 후불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금을 가지고 또 기부를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또 훈훈했던 첫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제철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로컬 레시피. 오늘의 식재료는요, 땅에서 나는 뿌리 채소가 주제입니다. 네, 웬만한 요리 내공이 없는 분들은 굳이 선택하지 않는 식재료 바로 연근인데요. 연근으로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소박한 재료로 만드는 위대한 로컬 레시피.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우리가요, 이 보약을 꼭 찾아 먹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먹는 음식들을 잘만 챙겨 먹어도 건강에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분의 손만 닿으면 일반적인 재료들이 특별하게 변신을 합니다. 자, 오늘의 금손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선생님 정말 주변에 우리 선생님의 요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은 어떤 황금 레시피를 위해서 재료를 구하러 온 거죠? 오늘은 아이들 입맛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네. 네. 고기 아니면 달달한 과일? 뭘까?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은 제철 연근 요리를 할 거예요. 연근요? 네. 애들 입맛이라고 했는데 연근은 애들 먹이려고 해서 잘 안 먹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연근을 딱 손질을 한답니다. 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몸에 좋은 연근을 먹이고 싶은 우리 어머님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요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연근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싱싱한 제철 식재료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전통시장. 우리가 찾는 주인공도 한 자리 턱 차지했습니다. 자, 어서 튼실한 연근 고르러 가자고요. 아, 저기 있다. 아, 저 연근 다듬어지지 않은 거는 잘 보기 힘든데. 네, 뭐 요즘 그들- 뭐 연근이 예. 제철이라서 이렇게 흙이 묻어서 나와요. 연근은 이렇게 다듬어져서 왜 이렇게 그렇죠.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제철에 나오는 연근은 이렇게 밭에서 바로 캐가 나와요. 이런 게 오. 싱싱하고 좋아요. 흙이 그대로 묻어있어, 흙이. 네, 우와. 싱싱하죠. 오, 진짜 싱싱해 보인다. 네. 연근을 싱싱하게 고르는 건 이렇게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고르면 아무튼 싱싱하겠죠. 뭐 오래 비틀어진 거 말고. 아, 이렇게 조금 곱바르게 네, 생기고. 네네, 싱싱하고. 그래서 네, 뭐든지 네, 고다야 돼. 네네네. 이게 흙이 묻어 있는 걸 사면 제일 좋겠다. 그죠? 네네네. 그럼 요거 사갖고 갈까요? 네, 요거 주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 재료. 하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 바로 연근인데요. 이제부터는 연근 샌드위치가 아이들의 입맛을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다들 메모할 준비 되셨죠? 자, 드디어 저희가 연근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쫙 해두었는데 연근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 네. 연근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근을 튀겨서 들어가고 쪄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바사닥바사닥 좋아라 하고요. 특히나 연근은 이제 지혈작용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뭐 코피가 난다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좋고 또 어른들은 이제 어혈을 풀어주니까 이게들의 정말 좋은 식재료를 할 수 있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먹으면 너무나 몸에 좋은 연근 샌드위치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샌드위치라서 되게 간단할 줄 그럴 알았어요. 필요가 없고 연근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냉장고로 털면 돼요. 냉장고를 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그럼 그래도 오늘 준비된 재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의 메인이죠. 이제 연근이죠. 근데 네. 연근을 얘는 슬라이스해서 튀길 거예요. 아, 튀김용으로 네, 위해서 그래서 낙엽 밟는 소리처럼 바사닥바사닥. 아,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연근 소스를 발사믹 식초랑 조릴 거예요. 아, 조릴 거고요. 얘는 패치 속에 들어갈 소스예요. 두부하고 이렇게 견과류랑 섞어서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뭐. 여기 보니까 색깔 너무 예쁘다. 알 하늘을 표시하려고 완두콩으로 물을 들였어요. 아, 연근을요? 예, 나비 완두콩으로. 예. 얘는 뭐 요즘 많이 나는 당근이고. 예. 포인트는 연근입니다. 그러니까 연근이 튀고 찌고 뭐 묻히고 볶고.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만 넣어도 되지만 좀 더 이제 맛을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네네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냉장고 청소 한번 한다 치고 다 꺼내가. 네, 다 꺼집어내서 네네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근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요? 발사믹 식초에 다진 연근을 넣고 끓이다가 설탕을 넉넉히 넣고 조린 후 한두 시간 식혀줍니다. 다음은 연근을 채 썰어서 전분 가루를 골고루 묻혀주고요. 기름에 바싹하게 튀겨냅니다. 마지막으로 데쳐서 다진 연근에 두부와 견과류, 그리고 겨자씨와 마요네즈, 머스터드 소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짜잔! 오늘의 주연인 연근 삼총사가 탄생했습니다. 자, 드디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갈 연근 메인 재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되짚어보면 저는 딱 이걸 보는 순간 포테이토, 감자칩. 감자칩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오,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런 그 재료가 들어가주면은 바삭바삭.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요거는 잼을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했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일반 샌드위치에 보면은 뭐 딸기잼, 포도잼 들어가는데 네네네. 그 역할을 근데 얘는 이제 첨가물이 전혀 없는 건강한 어떤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요거는 연근을 이제 다져서 이제 그 집에 있는 견과류나 소스에 버무려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와 재료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밀착되게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땅콩 버터라든지 아니면은 마요네즈를 그냥 넣기도 하는데 요렇게 찐 연근을 그냥 이제 센 거 아니죠? 네. 찐 연근과 연근은 생으로 두부. 먹지 않아요. 그렇죠. 두부를 넣어가지고 각종 소스들을 넣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견과류랑 이렇게 넣어서 네. 이제 두부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또 연근이 들어가서 영양도 더하고. 자, 우리가 또 패스트푸드 음식 그러면은 아이들이 몸에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런 정도라면 패스트푸드 샌드위치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재료들을 넣어서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식빵에 연근 소스를 바르고요. 토마토, 상추, 치즈, 연근 튀김 등 취향에 따라 속재료를 쌓아줍니다. 다른 식빵에는 연근 잼을 바르고요. 입맛대로 채운 샌드위치는 종이로 한번 감싸준 뒤 먹기 좋게 반으로 자르면 완성! 와, 연근 샌드위치 정말 근사하죠? 드디어 이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게 만들고 나서 이게 커팅을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아름답게 예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 색깔 들어가면 너무 예쁜 거 있죠. 네, 이 파란색은 가을 하늘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물을 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샌드위치가 보면 크기가 좀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거는 왕 샌드위치입니다. 굉장히 큰데 요건 아마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류는 좀 빠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취향대로. 각자 취향에 입이 따라서. 쪼매나면 요물요물 쪼매나게 자기 만들고 만들고. 입이 하마만 하면 굳어랗게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또 이렇게 크게 입 벌려서 네, 먹는 네, 재미도 네,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뭐니 해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니, 여기에 연근이 들어갔다고 누가 말을 안 하면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어요. 비스켓 같죠. 그리고 연근 튀긴 거 있죠? 네. 포테이토 같아요. 감자 튀긴 거 같아요. 바삭바삭바삭.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라 해요. 와, 이거 잼 저리가라네요. 진짜 그 연근 아까 졸였던 졸여요, 거 있죠? 네. 너무 달짝지근한 게 맛있고 처음에 발랐던 그 소스 있잖아요. 그냥 담백해요. 그러니까 담백함과 달달함이 다 이게 묻혀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사실 샌드위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선생님 이 가을을 너무 행복해 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행복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가을 정말 가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몸에 좋은 연근 샌드위치 만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몸에 좋은 연근을 더 맛있게, 더 색다르게 즐기는 황금 레시피. 연근을 품은 샌드위치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날 보내세요. 저는 연근 참 좋아해서 보면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네. 하지만 연근이요 특유의 식감과 향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잼으로도 만들고 소스로도 만들고 하면 감쪽같이 그냥 모르고 먹으면서 또 영양은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근 잼은 정말 보니까 처음 들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빵 안에 쓱쓱 바르면은 아이들도 그냥 야 이거 그냥 잼이야 하고 꿀떡 먹고 이게 연근이었어 하고 또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비주얼도 참 괜찮았던 샌드위치였습니다. 뭔가 좀 대접받는 느낌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근은요 혈액순환에 좋아서 환절기에 특히 좋은 식재료고요. 또 각종 비타민의 식이섬유까지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우리 동네 톡톡에 올라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만나볼까요? 열려라 톡톡.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짐 싸서 가까운 집 옥상으로 피신 갔어요. 무엇인들 고기만 함께하면 다 용서되는 법 아닌가요? 옥상에서 이렇게 바베큐를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는 참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뭐 많이들 막 아파트 이런 데 많이 사시고 하니까 옥상 있는 집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저런 시설이 너무 귀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장석영 님이요. 안녕하세요. 어바웃 시청자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을을 만끽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진으로라도 힐링하시라고 보내봐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 감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도 이겨내요 하시면서 네. 예쁜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와, 노을이 지고요. 또 밑에는 갈대인 것 같아요. 갈대밭에서도 찍으신 것 같은데 가을 하면 딱 이런 풍경이 딱 떠오르잖아요. 거의 지금 네. 이맘때 시간에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가 좀 지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어바웃 우리 동네 시청자분들도 사진 보시면서 힐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소호 요트장에서 바라본 야경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산책 겸 자주 갔지만 코로나로 인해 요트장 가는 일이 큰 행사가 되어버려서 아쉬워요. 아요수 앞바다가 새삼 고맙고 멋있고 감사해지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멋진 바다를 또 즐길 수가 있잖아요. 다른 그것도 지역에 정말 계신 큰 자산이에요, 정말. 맞아요. 큰맘 네. 먹고 막 나가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들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Hey, hey. 현재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이 이미 해가 다 졌네요. 네. 까맣네요. 예. 정말 해가 짧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전남 동부권 낮 기온 2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이한 가을 날씨였는데요. 밤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0도로 일교차가 10도까지 벌어지겠고요. 구름 많은 하늘에 대기의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동네 문화카페 시간입니다. 이 문화카페를 계속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문화적인 소양도 함께 좀 쑥쑥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다양한 작품을 접하다 보니까요.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흐뭇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문화카페 출발해 볼 텐데 두 곳의 단체 전시회부터 만나보시죠.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에서는 회자 여수, 여수에서 다시 만나다라는 타이틀로 단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전주, 대구,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6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개성이 깃든 작품을 공개합니다. 강태용 화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중견 작가인데요. 무브먼트 연작을 통해 상상력이 빚어내는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게르첸 사범대 초빙 교수인 이성옥 작가는 자연이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풍경, 꽃의 감성을 따스한 색감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밖에도 민선식, 송상헌, 이윤정, 이정철 등 중견 화가들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회자 여수, 여수에서 다시 만나다전 11월 26일까지 여수 아트디오션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순천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와 작업실의 오후 두 곳의 갤러리에서는 2020년 동북아시아 교류전 오버 더 바운더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직접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은 온라인으로 소통하고요. 정보를 나누며 뜻깊은 전시회를 일궈냈는데요. 이번 전시엔 한국과 중국, 일본과 태국에서 참여한 32명의 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국에서는 노재순, 강종렬, 강홍순, 조강훈 등 역량 있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직면한 2020년 예술가들에게는 오롯이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졌고 인류가 처한 어려움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귀한 작품들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감염병의 시대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의뢰 예전 같았으면 국제교류 전시회구나 뭐 이런 생각했을 텐데 네. 요즘 같을 때는 정말 귀한 전시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문화카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전시회들 소개해드렸지만요. 네. 와, 정말 이번 동북아 교류전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뤄진 전시인 만큼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나라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죠. 이번 전시는 순천 문화의 거리,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 그리고 작업실의 오후에서 18일까지 열리니까요. 방역수칙 준수 잘하시고 전시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에서의 전시가 끝나고 나면요. 12월에는 중국 옌타이 미술관에서 2차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2차 전시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소식도 전시회인데요. 민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광양의 창고 갤러리 사라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광양 창고 갤러리 사라실에서는 김미경 민화 작가의 개인전이 회생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사라실 예술촌 레지던스 입주 작가인 김미경 화가는 강렬한 원색으로 대표되는 민화의 매력에 빠져 10여 년째 민화 작품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쉽게 그린 것 같지만 민화는 여러 차례의 덧칠을 통해서 완성되는 장르이다 보니까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1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정성과 시간이 깃든 작품 속엔 우리네 고유의 정서와 서민적인 감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백의미와 화려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김미경 민화 전시 회생은 10월 18일까지 광양 창고 갤러리 사라실에서 계속됩니다. 여수 복합문화공간 남한의 서재에서는 그림책 작가 유현미의 마음은 파도친다 바다마을 원화 전시회가 열립니다. 미술 치료를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된 작가는요. 평범한 일상에서 소재를 찾고 그 속에 따스한 감성을 불어넣습니다. 마음은 파도친다 속 그림들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이며 편안한데요. 생명을 품고 있는 모든 것들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작가의 품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일 겁니다. 재료에 대한 스펙트럼 또한 넓은 유현미 작가, 펜이나 연필, 크레파스, 색연필,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작품을 완성해내는데요.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자리를 느낄 수 있는 드로잉 원화전 11월 8일까지 여수 남한의 서재에서 계속됩니다. 유현미 작가는 원래 책 편집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림에 푹 빠져서 그림책 작가로 전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적성을 아주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드로잉이 굉장히 또 편안한 느낌도 들었었고 네.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좀 같이 편안해졌는 이런 전시회였었는데 이번 전시회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지금 여기 나를 위한 드로잉이라는 주제로 북토크도 함께 열립니다. 네, 유현미 작가의 강연과 함께 즉석 드로잉 수업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드로잉과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네, 음악 싫어하는 분들은 뭐 안 계실 것 같은데 한보선 아나운서는 어떤 음악 장르를 가장 좀 좋아하세요? 저는요 요즘에는 좀 신나는 팝 장르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이용선 아나운서는 힙합 장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있고 또 좋아하는 음악의 시대가 있을 텐데요. 오늘 모실 이분은 한국 대중음악의 100년 역사 동안 나온 음악들을 모두 좋아하고 꿰뚫고 있는 그런 음악 애호가십니다. 예. 쉽지 않은 음악 사랑일 것 같은데 한국 대중음악박물관의 유충희 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지금 그 전기 설비의 그 엔지니어링 회사를 그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주 보문단지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중음악 관련 유물을 상시 전시하는 한국 대중음악박물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회사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박물관 어떻게 보면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음악박물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사실 그 처음부터 그 대중음악박물관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중음악 관련 음반이나 자료 이런 걸 그 수집한 것은 그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저희들 그 70년이나 또 80년대에는 특별한 또 놀이문화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악 다방이나 또 음악 감상실을 이제 찾아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음반 가게에 이제 음반이나 또 노래책을 이제 이제 구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 포크나 이제 80년대 발라드, 또 이제 60년대 트로트, 또 50년대 대중가요, 또 40년대 8.15 해방과 관련된 또 인형가요, 또 한 20에서 3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 또 대중가요, 1910년대 또 한일평합 시기에 한국의 이제 첫 음반이 이제 이제 발매되기까지의 이제 대중가요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사실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그 역사까지 이제 수집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대중음악을 들으려고 이래 하면은 그 오디오 플레이가 이제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축음기라든지 뭐 전축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그 소리 예술이 어디서부터 또 시작됐는지,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세계 희귀 스피커나 또 하이엔드 오디오까지 또 수집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음악 카페 정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그 20개국 중에서 그 자국의 그 음악 박물관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 음악 카페보다 이제 그 대중음악 박물관을 설립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경주 보문단지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대중음악 박물관이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수집광이라고도 뭐 불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박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박물관 규모 앞서 잠깐 뭐 소개가 좀 됐습니다만 예. 굉장히 크던데 박물관은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소개를 좀 더 해주실까요? 예, 사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사설 박물관으로서는 그 전시 공간이 이제 연면적 1,300여 평으로 제일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층에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 극장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무성 또 유성 영화 시대에 이제 사용했던 스피커로 이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이제 음악 감상실과 또 카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우리나라 이제 대중음악이 시작됐던 1900년부터 K-팝이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현재 BTS까지 이제 10년 단위 섹션으로 1910년대 대중가요를 이제 대신한 민요나 판소리 최초 노래책으로, 또 20년대에는 대중음악이 시작될 무렵에 또 번안가요라든지 또 창작가요, 또 30년대에는 최초 직업 가수가 나오기까지 이제 그 대중들이 이제 힘들었던 시기에 또 대중음악, 또 40년대에는 이제 8.15 해방과 관련된 또 인형가요, 50년대에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또 대중음반과 또 자료, 또 60년대 또 보릿고개 또 트로트, 70년대 포크, 또 80년대 발라드, 90년대에 이제 또 랩댄스, 2000대 K-팝으로 해서 이제 대중음악의 100년사를 최초나 희귀, 이슈 히트를 기준으로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많은 뮤지션들이 이제 기증한 의상이나 또 유물들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또 전시되어 있고, 또 3층에는 그 세계 최초 그 소리 예술 과학 박물관으로 에디슨이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팀볼 축음기부터 1920년, 30년대 이제 무성 영화 또는 유성 영화 극장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또 세계 최초 스피커부터 50년대 이제 가정용 오디오가 나오기까지 지금의 이제 그 현대 하이엔드 오디오까지 100년의 소리 예술을 이제 이것도 최초나 희귀 이런 기준으로 이제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지하에는 어떤 게 있어요? 지하에는 이제 그 어린이 이제 음악 박물관을 해서 이제 그 동요라든지 또 만화, 어린이 음악관과 관련된 이제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박물관 자료가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요. 박물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쭉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또 세계 최초의 축음기까지 볼 수가 있다고도 하고요. 이렇게 방대한 전시품들을 직접 다 모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희귀 음반이나 또 자료, 또 희귀 오디오 같은 것도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또 시중에 또 바로 또 구입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30년 동안 제가 수집을 해보니까 이제 시간이나 이제 인내 또 끈기가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부터 또 음반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희귀 음반이나 희귀 자료는 이제 중간 딜러나 또 지인의 소개, 또 소장하신 분들 또 몇 분이고 또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에 넣기도 하였고, 또 경매나 입찰로도 또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희귀 오디오 등은 외국에 수차례 이제 출장 가거나 또는 중간 딜러를 통해서 소장하신 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이제 효시라 하면은 윤신덕의 그 사회 참여를 들 수 있거든요. 사회 참여를 사실 구하신 분이 서울의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저하고 이제 한 20년을 생사고를 같이 하면서 이제 고음반을 이제 수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박물관 개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문하시고 이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개관하고 2년 뒤에 이제 저한테 남편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빙중에 계신다고 하면서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니까 절 보고 하는 이야기가 꼭 우리 박물관이 성공하기를 빈다. 이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일주일 뒤에 운명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 그때가 가장 슬펐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관장님은 인생이 음반이 다 녹아 있는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모두 다 이제 모아 놓으신 게 자식 같고 소중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음반이 있다면 몇 장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수집해 놓은 이제 대중음악 관련 자료가 약 한 6만에서 7만여 이제 가까이 그리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아끼는 음반이다. 지금 제 화면에 보이시네요. 1907년도에 나왔던 우리나라 이제 최초 첫 음반이거든요. 사실 이 음반은 그 당시 이제 500매를 찍었다 그래요. 1906년도에 이제 오사카 가서 출장 녹음을 했는데 한인호하고 최홍무의 이제 관계였거든요. 네. 출장 녹음을 해서 이제 이 콜롬비아사에서 이 음원을 미국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 미국에서 이제 음반을 500매를 찍어서 서울에서 팔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사실 음반 자체가 이제 돌판이라 이래서 취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깨지다 보니까 이제 한 장 정도 발견됐는데 사실 이 음반이 굉장히 구입 과정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음반의 역사나 또 자료 볼 때 굉장히 소중한 음반이거든요. 예.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윤신덕의 사회 참여를 들 수 있거든요. 사실 윤신덕의 사회 참여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효시잖아요. 물론 이제 김우진과 이제 정사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대중음악이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된 그런 이제 음반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록의 대부인 신중현 씨의 데뷔 음반이 희귀신이라고 음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인치 LP 음반으로 이제 발매된 음반인데 신중현 씨가 12살 때 이제 이제 미군 부대 부근에서 이제 중 기타를 가지고 이제 기타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타로 이제 여기 치반 음반이 희귀신 음반이라고 신중현 씨의 데뷔 음반이죠, 사실요. 이 음반을 굉장히 소중히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한 두세 장밖에 발견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사실 60년대 일리제 여왕이 이미자의 이제 10인치 유성기 음반이 전부 판매가 이제 발견되었거든요. 사실 이미자는 데뷔 음반이 이제 19순정으로 이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10인치 LP 음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10인치 유성기 음반이 이제 판매가 발견된 거죠. 이걸 이제 8매를 전부 구해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서 아끼고 있는 그런 음반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또 이 소개만 또 해드릴 수가 또 없으니까 다른 것도 여쭤보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직업이 또 2개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보람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런 일을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관람객분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이제 이게 이 박물관에 이제 오픈하고 나서 많은 관람객들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의 박물관 이제 재방문율을 따져보면은 저희 박물관이 이제 제일 높다 그래요. 보통 한 2, 3회 정도 이제 이제 방문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오신 분도 이제 그래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분들은 또 2, 3일 일정으로 이제 저희 박물관에 이제 일정으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이제 또 방문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또 이제 음악 감상도 하고 또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앞에 프랑스 이제 어린이들이 저희 박물관을 이제 방문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애들은 그 6시간을 관람을 했었어요. 와,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근데 여기 프랑스나 외국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부터 데리고 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물었더니 이제 그 감성 지수를 이제 높인다고 이제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하는 방법부터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광양이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우리 지역 광양이 고향이신데요. 어린 시절에 또 추억이 있는 광양에 제2의 대중음악 박물관을 세울 계획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이제 사실 이게 대중음악 박물관이라는 게 수익성을 내는 게 이제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나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한 해 수익성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박물관 자체가 큰 뭐 호응은 없지만 해도 이 수익성보다도 이 박물관은 이제 그 관람객이나 또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경주 같은 박물관도 연 한 7만에서 8만 또는 한 10만 명 가까이 이제 또 그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박물관에 이제 그 관람료나 수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경주에 이제 오셔서 이제 많이 이제 머무르잖아요. 머무르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이제 간접적 효과를 이제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쉽게 이제 그 박물관이나 또 미술관 이런 또 문화 공간을 설립하는데 많은 것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 박물관 하나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사실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바웃 우리 동네 마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미남크루즈 승선권, 한일고속 여수제주간 카페리 승선권, 여수해양 레일바이크 이용권, 여수 유월드 테마파크 이용권, 여수예술랜드 관람권, 천사 돌산 갓김치, 팡팡플레이존 키즈파크 이용권, 디오션 리조트 호텔 숙박권과 레스토랑 식사권을 드립니다.